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0-2-54074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1.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7호 감옥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구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구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 상대방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됨으로써 경쟁 제한적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해당 조건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7호 감옥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전단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전단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 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 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 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 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또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가능성,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경쟁 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서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3-47411 판결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한 경우 징계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적극. 임용권자가 위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 징계 처분 이후라도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용권자가 위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한 후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사후 통보하고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행 징계 처분과 다른 내용의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임용권자가 스스로 선행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후행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선행 징계 처분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이때 후행 징계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9. 사립학교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사립학교법의 목적 9.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66조의 2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의 내용과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은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 처분에는 구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한편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은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그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 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임용권자가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한 채 징계 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행 징계 처분과 다른 내용의 징계 의결을 하였을 경우 선행 징계 처분의 처리 및 재심의 요구에 따른 후행 징계 의결에 기초한 징계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때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 처분에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선행 징계 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처럼 선행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 선행 징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 처분과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 처분이 이중 징계라고 할 수 없다. 2.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한 징계 처분이 위법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선행 징계 처분을 한 뒤 관할청에 사후 재심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다른 내용의 후행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 징계 처분 취소와 후행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임용권자가 구사립학교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선행 징계 처분을 한 뒤 관할청의 사후적인 재심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후행 징계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선행 징계 처분 취소와 그 후에 이루어진 후행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선행 징계 처분과 후행 징계 처분의 내용, 선행 징계 처분 취소 및 후행 징계 처분의 경위, 선행 징계 처분과 후행 징계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선행 징계 처분의 확정 및 집행 여부, 선행 징계 처분에 대한 피징계자인 교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5-2-32972 판결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1.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호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2호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에 발달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준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